저희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운동을 중단한 40대 중반 여성. 네. 네, 이런 경우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코로나 시기에 20년이죠. 20년에 만성질환 혹은 정신건강 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제 비만이나 만성질환 유병률은 네. 또 남자에게서 좀 더 증가했고, 남자들이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이 또 20년도에 비해서 그 전년도가 또 좀 떨어지고, 맞아요. 근데 젊은 남자 20대, 40대도 이 신체 활동 실천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맞아요. 아무래도 네. 지금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활동도 줄이고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 자체가 많이 줄면서 여러 조사 같은 걸 보면 다들 신체 활동량이 줄었다라고 보고를 많이 하고, 또 운동센터들이 많이 닫았었잖아요. 그래서 하던 운동이 중단이 됐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조사 결과마다 체중이 실제 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체중이 변화가 없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은 조금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외래 환자분들도 보면 딱히 체중 변화가 없는데도 이 활동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같은 약을 먹었을 때도 조절이 좀 더 안 된다던가, 질환 조절이 안 된다던가, 체지방 퍼센트가 높아진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원래 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 2년 정도로 운동을 잘 못했다면 문제가 많이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분은 165cm의 체중 한 56kg 정도고 BMI 20.5. 맞아요. 체중 체중으로 봐서는 사실 정상 체중이시거든요. 23 아래, 18.5에서 23 아래는 정상 체중인데, 문제는 운동을 중단하면서 체형의 변화가 오신 것 같아요. 바지 배 네, 부분이 끼고 이거 그쵸. 되게 불편하고 기분 네. 안 좋은데. 진짜 체형이 변화와서 체지방이 네. 복부 쪽으로 더 많이 생긴다던가 하는 게 네. 있고, 이런 부분을 마른 비만일 가능성이 아. 굉장히 높습니다. 저 네. 많이 이렇게 비만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은데, 마른 비만이라고 하면 마른 비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네. 화면 보여주시면, 사실은 체중은 165, 55, 165, 55 똑같더라도 체지방률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는 정상이고, 이제 30%, 32%가 넘어갈 땐 여자에서는 이제 마른 비만이다. 체중은 정상인데 체지방 퍼센트만으로 봤을 때는 비만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같은 몸무게인 분들이 사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체중이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체지방 퍼센트가 많은 분은 상대적으로 부피가 더 있어서 더 살이 더 찐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비만 진단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비만 진단 기준은 몇 가지 요인들을 좀 체크해 보면 볼 수 맞아요. 있나요? 네. 체지방 퍼센트로는 30% 이상이면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관리가 필요한 마른 비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허리 둘레가 남성에서는 90cm 이상, 여성에서는 85cm 이상일 때, 그러니까 체중 정상인데 배가 나와서 배지가 낀다. 이러면 이제 복부 비만, 이제 마른 비만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에서는 자연스러운 근감소분을 생각을 해서 남성에서 27% 이상일 때 체지방 퍼센트가, 여성에서 38% 이상일 때 우리가 마른 비만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서 보면은 허리둘레 얘기 나왔는데, 복부 네. 비만이나 비만 얘기하실 때 이 허리둘레의 중요성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예,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사실은 체지방이 많아도 팔다리에 많으면은 딱히 그렇게 병을 일으키지 않는데요. 복부, 그러니까 배가 나와서 생기는 지방은 사실 대부분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 형태로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은 사실 호르몬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슐린도 작용을 잘 못하게 하고, 나쁜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들도 많이 만들어서 혈관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배가 나와서 생기는 지방이 많은 분들은 심장, 간, 여러 혈관 사이 이런 데도 지방이 다 생겨서 장기의 기능 자체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부 비만이 사실 또 항상 체질량 지수, 체지방 퍼센트와 함께 어느 부위에, 그러니까 특히 복부 쪽에 많이 체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지고 질환 발생 위험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여기 질문 중에 마른 체형이라서 다이어트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40대로 넘어오니까 이제 옆구리가 이렇게 막 잡힌다. 맞아요. 그래도 다른 데는 말랐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사실 마른 비만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체중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40대가 돼서 이제 체형이 변화가 와서 입던 옷이 저도 사실 계속 앉아 있어서 바지가 좀 낀 느낌이 나고 막 배에 단추 자국이 옷을 벗은 단추 자국이 나고 이러면 아 내가 체중계 근데 올라가 보면 몸무게 변화는 없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바지 허벅지는 좀 남아지고 이럴 때에는 사실 내가 배를 빼겠다고 음식량을 확 줄여버리면 원하는 대로 배만 빠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더 유지를 마른 비만에서 유지를 잘해야 되는 근육량이 더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열량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열량만큼은 드셔야 되고요. 그 열량을 어떻게 구성해서 먹는지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열량을 그 식단은 앞에 문제랑 똑같아요.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저지방 고단백의 좋은 식품을 잘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지방 고단백이라고 하면 고기로 얘기하면 기름이 적은, 마블링이 적은 뻑뻑한 고기. 여기 돼지고기도 삼겹살보다는 목살, 닭고기도 다리나 날개보다는 닭가슴살. 그다음에 고기도 소고기도 덜 비싼 마블링 적은 고기 네. 아니면 기름을 좀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랑 그다음에 가끔 그 닭 같은 거는 껍질도 제거해서 기름을 줄여서 먹으면서 단백질을 세 끼에 골고루 잘 나눠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다음 걸로 네, 먼저 마른 보여주시는 비만 게 좋을 식단 거예요. 관리를 네. 하는 오고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셔야 내장 똑같이 넣을 때 그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축적이 되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복류나 채소, 해조류 같은 것을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매 끼에 나물 반찬 같은 게 꼭 들어가게 드신다 생각을 하고 과일도 드시는 건 좋은데 과일은 아까 배가 나오고 혈당을 올리는 인슐린 분비를 많이 적게 하기 위해서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포만감 조절하는 용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술과 드시는 안주와 야식은 절대 안 되고 술도 드시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술은 우리가 겨우 유지해야 돼 오히려 늘려야 되는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밤에 열량을 충분히 드시는데 그 먹는 시간이 밤 시간이 돼서 안주나 야식을 먹는 그 밤 시간이 되면 원하지 않는 배로 지방이 쌓일 수가 있어서 야식이나 안주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마른 비만이 아까 그 원인이 40대에 더 많이 생기는 이유를 이제 제가 조금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네.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노인 마른 비만 기준이 약간 좀 달랐잖아요. 네. 누구나 근육이 계속 빠져요. 저희도 30대 후반 40대가 되면 누구나 매년 근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육을 늘리는 활동을 하지 않거나 식단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내가 점점 체지방이 많아지는 체형이 바뀌어서 내가 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정상 체중인 분들도 마른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식단과 함께 운동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운동은 뭐 유산소 운동, 보통 무산소 운동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 운동을 좀 병행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열심히 뛰고 유산소 운동을 좀 중점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운동 같은 경우에 비만한 경우에는 그 유산소 운동으로 나중에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권하지만 마른 체형인 분들은 워밍업 후에 유산소 운동으로 이제 약간 대사를 좀 올려주고 나서 무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무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 얘기하는 운동이죠. 거죠. 네. 우리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그 한당 상태로 하는 운동을 이제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고 요때 이제 근육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된다고 했는데 근육 향상을 목표로 할 때에는 단백질을 먹는 시간 자체가 좀 달라요. 운동도 유산소, 무산소 순서지만 여기에 먹는 것도 조금 달라지는데 비만에서 체중 감량을 원하실 경우에는
운동 직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식욕이 막 올라가서 왜 운동 열심히 하면 왜 건강한 돼지가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많이 배고프니까 많이 먹고 또 그쵸, 열심히 그쵸. 운동하고 운동을 네. 하고 나면 식욕이 올라가는 게 되게 있어요. 근데 운동 직후에 먹으면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자극이 돼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시기에는 식사 간격을 한 1시간, 3시간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또 마지막에 유산소를 하는 이유도 그때 체지방을 더 막 태우고 그 다음에 안 먹어야 그 체지방이 더 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마른 체형인 경우에는 근력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유산소로 워밍업 해주고 무산소 근육을 만들어 놓고 직후에 단백질을 어느 정도 드셔야 그 자극에서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근육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드시는 시간도 운동 후에 드시고 또 운동 시간이 길거나 강도가 높다면 운동 중간중간에 나눠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단백질을 이제 섭취하는 네. 좀 적절한 시간이 또 있고 그쵸. 피해야 되는 시간이 있겠네요. 있는 거죠. 네. 단백질을 꼭 안 드셨으면 하는 시간은 자기 전입니다, 사실. 자기 전에 뭐든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단백질은 특히 또 아.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대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요. 소화를 시키는데 한마디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하고 먹었을 때 같은 열량을 먹어도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라고 다이어트 할 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자기 전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소화를 시키느냐고 우리가 뇌가 충분히 쉬게 하는 걸 방해할 수가 있고요. 다음날 더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특히 위장 운동 자체도 같이 떨어지는 시기인 40대 이후에는 위장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자기 전에는 많이 드시지 않도록 안 드시는 게 좋죠. 네. 지금 질문 중에는 다이어트 할 때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아침을 이렇게 많이 먹고 점심 저녁을 줄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아침을 놓치면 루틴이 깨져버리는 것 같아서 이제 어렵다. 아침 먹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침 먹는 습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지는데 아침을 먹게 하려면 일단은 시간 이거 있지만 일어났을 때 배가 고파야 돼요. 일어날 때 배가 고파야 아침을 먹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아침에 배가 고프려면 저녁에 밤에 안 먹고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식과 안주 드시지 말라. 이게 그때 먹은 열량이 더 에너지로 저장이 되기 쉬운 형태인 것도 있지만 그때 먹고 나면 아침에 당연히 배가 안 고파요. 당연히 네. 밤에 많이 드시면 경험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밤에 안 먹어야 아침에 배가 고프고 그래서 아침을 먹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몸에 습관처럼 붙게 돼서 이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 습관인 것 같아요. 밤에 안 먹는 거, 아침 먹는 거. 그럼 이분은 밤에 좀 뭐 야식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이실까요? 습관으로 만들고 싶으면 특히나 더 야식을 안 드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너무 요즘에 바쁘게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내가 간단하게 차려 먹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무작정 저희도 상담을 할 때 아침에 밥에 국에 뭐 반찬 나물 다 돼서 드세요 이러 하면 저도 못 지키거든요.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간편하게라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꼭 내가 만들어서 먹을 필요는 없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아프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앨리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잠깐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원데이 코칭 시간을 갖습니다. 명의들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원데이 코칭 준비했습니다.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따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63일 되시는 경험 많이 하셨죠? 자가 설문을 하신 분들께 유형별로 큐레이션된 영상을 한 달에 8번을 드리게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미션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3번씩 따라하게 되면 미라클 챌린지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라클한 건강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 재미있게 하실까요?